아저씨, 제 여동생을 데려가 주세요. 동생이 먹고 싶대요. 소년이 말하며 울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 김준호는 우산을 붙잡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32살의 그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일찍 퇴근하여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려던 참이었다. 그때 골목길 모퉁이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제 여동생을 데려가 주세요. 동생이 먹고 싶대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준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길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소년이 보였다. 아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년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그의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저씨, 제발요. 여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요. 이 말을 듣자 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아마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회적으로 낯선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다. 어디 아프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년은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집에 계세요. 아파서요. 동생도 아픈데 먹을 게 없어요. 준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런 상황이 요즘 서울에서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경제 위기와 빈부격차의 확대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집이 어디니? 준호가 물었다. 저기예요. 소년은 손가락으로 조금 떨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을 가리켰다. 지하에 살아요. 서울의 지하방은 흔히 반지하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 중 하나였다. 습기가 많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무거워진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 함께 가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지 보자꾸나. 소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민수라고 해요. 우리 동생 이름은 은지예요. 준호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때때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조금은 안도한 듯한 표정이었다. 민수야, 동생은 몇 살이니? 준호가 물었다. 5살이에요. 민수가 대답했다. 은지는 아직 유치원에 다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 후로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우고 계세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열도 많이 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이 아플 경우 수입이 끊겨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요즘에는 자주 못 갔어요. 엄마가 아파서 은지를 돌봐야 해서요. 그리고 급식비도 못 냈어요. 이 말을 듣자 준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어린 나이에 민수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컸다. 그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해야 할 나이에 동생을 돌보고 가정의 짐을 떠안고 있었다.
잠시만, 민수야.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준호는 전화기를 꺼내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다음에 꼭 보자. 준호는 오늘 저녁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속보다 민수와 그의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다시 민수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민수야, 오늘 뭐 먹었니?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침에 라면 반 개 먹었어요. 은지랑 나눠 먹었어요. 점심은? 먹지 못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길가에 편의점을 발견하고 민수를 데리고 들어갔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과자나 빵? 아니면 따뜻한 음식?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지가 우유를 좋아해요. 그리고 빵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유와 빵을 사자. 너는 뭐가 좋아?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김밥이요. 좋아, 김밥도 사자. 더 필요한 건 없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우유, 빵, 김밥뿐만 아니라 과일, 요구르트, 도시락,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도 함께 구매했다. 계산을 마치자 민수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너희 거야. 집으로 가자. 다세대 주택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는 민수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의 타일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에는 물기로 인한 얼룩이 선명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습하고 무거워졌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문 앞에 도착했다. 민수가 문 앞에 멈춰 서서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엄마? 여전히 대답이 없자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와 약간의 음식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작은 방 안은 어두웠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공간에는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구석에는 매트리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매트리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인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엄마, 일어나세요. 도와주실 분이 왔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방은 작았고 가구라고는 낡은 매트리스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매트리스 옆으로 다가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숨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기침을 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여자는 의식이 없는 듯했다. 작은 여자아이가 매트리스 옆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지저분하고 구겨져 있었다. 오빠, 엄마가 안 일어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준호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지금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약합니다. 네, 주소는? 준호는 민수에게 정확한 주소를 물어 119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구급차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침부터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약도 없고. 은지도 배고프다고 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준호는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싱크대 위에는 몇 개의 그릇만 있을 뿐 음식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다. 몇 개의 김치 조각과 물 한 병이 전부였다. 우리 먼저 은지에게 뭐 좀 먹이자. 준호가 말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음식들을 꺼냈다. 은지야, 여기 우유랑 빵이 있어. 먹을래? 은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와 우유를 받았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마셔서 입 주변에 우유가 흘러내렸다. 천천히 먹어 은지야. 다 너의 거야. 준호가 말했다. 그는 은지에게 빵도 건넸다. 은지는 빵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민수도 먹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민수에게 김밥을 건넸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은지가 더 먹어야 해요. 준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먹어야 해. 힘을 내야 은지도 돌볼 수 있잖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밥을 받아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이내 허기진 듯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준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구급차가 왔어. 내가 나가서 안내할게. 너희는 여기 있어. 준호는 밖으로 나가 구급대원들을 맞이했다. 그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지하방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따라갈게요. 준호가 말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구급대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손 씨를 들 것에 실어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민수와 은지에게 말했다. 우리도 병원에 가자. 엄마가 좋은 치료를 받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지의 손을 잡고 준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차가웠다. 준호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는 의자에 앉아 민수와 은지를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엄마가 있는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이 긴급히 손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준호가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은지는 준호의 옆에서 졸기 시작했다. 그녀는 긴 하루에 지친 듯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자신의 무릎에 눕혔다. 은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민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수야, 좀 쉬는 게 어때? 너도 많이 피곤할 텐데,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다 걱정돼요.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감쌌다. 내 엄마는 강한 분이실 거야. 분명히 좋아지실 거야.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정말 강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씩씩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아프세요. 준호는 민수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 겨울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때부터 엄마가 혼자 여러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건물 청소도 하시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기침을 많이 하시고 열이 자주 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수야, 넌 정말 용감하구나. 내 어린 나이에 동생도 돌보고 엄마도 도와주고,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은지를 돌봐야 했어요. 준호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민수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었다. 1시간 후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고 준호도 은지를 아는 채 따라 일어났다. 손미영 씨의 가족부 의사가 물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지인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한 폐렴과 영양실조 상태예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에 오셨네요. 하지만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료비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잠시 고민한 후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일단 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자신이 방금 한 말에 조금 놀랐다. 낯선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이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돕고 싶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수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동생을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민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준호는 손씨가 입원 절차를 밟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병원 카페리아로 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었다. 민수와 은지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특히 은지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급하게 먹었다. 천천히 먹어. 다 너희 거야.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은지를 살폈다. 마치 오랫동안 동생을 돌보는 것에 익숙해진 듯했다. 그는 은지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너희들은 어디서 지낼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집에 갈 수는 있는데. 준호는 그 지하방을 떠올렸다. 습기 차고 어두운 그곳에 아이들만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민수는 아직 10살, 은지는 5살에 불과했다. 그들이 혼자서 지내기에는 너무 어렸다. 일단 오늘 밤은 호텔에서 지내자. 내일 다시 엄마를 만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준호가 제안했다. 민수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네, 아저씨. 민수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준호는 병원 근처에 호텔을 예약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품도 구매했다. 치약, 칫솔, 새 옷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자요?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준호가 대답했다. 은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와, 진짜 호텔이에요. 텔레비전도 있어요.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뛰어올랐다. 민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방안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정말 여기서 자도 돼요? 돈 많이 들 텐데.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했다. 은지는 준호의 도움을 받아 씻었고 민수는 혼자서 씻었다.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은지는 웃음을 되찾았다. 배고파요, 은지가 말했다. 준호는 룸서비스를 불러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문했다. 햄버거,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들이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은지가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수도 조금씩 긴장을 풀고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도 엿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아이들에게 침대를 준비해 주었다. 은지는 이미 졸음에 겨워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금세 잠들었다.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저씨,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낯선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였다. 어쩌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도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 희생했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실 나도 너희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랐어. 우리 엄마도 나를 혼자 키우셨거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엄마도 곧 나아질까요? 물론이지. 이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잖아. 곧 좋아지실 거야. 준호가 말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볼 거야. 이제 좀 쉬는 게 어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은지 옆에 누워 동생을 감싸 안았다. 준호는 그들이 잠들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검색했다. 그는 이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에 전화했다. 그는 긴급 가족 사정으로 며칠간 휴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열심히 일했던 준호에게 회사는 기꺼이 휴가를 허락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준호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룸서비스로 주문한 따뜻한 죽, 계란, 과일 등이었다. 잘 잤니?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푹 잤어요. 침대가 너무 편했어요. 은지도 상기된 얼굴로 일어났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아이들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특히 은지는 준호에게 자신의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형을 지하방에 두고 왔다며 아쉬워했다. 나중에 가지러 가자, 준호가 말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손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다. 엄마! 민수와 은지가 동시에 외쳤다. 그들은 병상 옆으로 달려갔다. 손 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은지야. 걱정했지? 미안해. 준호는 방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손 씨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마르고 창백했지만 예전에는 아름다웠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지금은 병과함과 고단한 삶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겨놓았다. 엄마,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민수가 물었다. 손 씨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나아지고 있어. 너희들은 어디서 지냈니? 저기 계신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민수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호텔에서 잤어요, 엄마. 정말 편했어요. 손 씨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준호는 천천히 병상 쪽으로 다가갔다. 아닙니다. 마침 지나가다 민수를 만났을 뿐이에요. 괜찮으세요? 손 씨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 살았네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생각하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몸 회복에 집중하세요. 준호는 의사를 찾아가 손 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의사는 폐렴이 심각했지만 항생제 치료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의사에게 물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을 임시보호시설에 맡기는데, 의사가 말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미
밤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했다.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맡기면 민수와 은지가 분리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준호가 결심했다.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어머니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의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손 씨에게 돌아가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제가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퇴원하실 때까지만요. 걱정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였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아저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손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씨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손미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 준호는 손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민수야, 은지야, 엄마가 퇴원하실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아저씨 집에서요? 내 집은 작지만 너희들이 지낼 방은 있어. 엄마가 건강해지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 민수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이미 준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알겠어요. 민수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학교에 데려다 줄게. 은지는 내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준호를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병원을 나오기 전 준호는 손 씨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손 씨는 지하방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아이들의 옷과 은지의 인형이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방으로 갔다. 낮 시간이었지만 지하방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다. 준호는 아이들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다. 은지는 자신의 인형을 찾아 기뻐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은 토끼 인형이었지만 은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제 가자, 준호가 말했다. 그는 지하방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냉장고의 음식들은 이미 상한 것이 많았다. 그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시켰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준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2개의 방과 거실, 부엌이 있는 구조였다. 여기가 내 집이야, 준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와, 예쁜 집이에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준호의 집은 그들의 지하방과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깨끗하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너희는 이 방을 써. 준호가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쓰던 방인데 당분간 내가 소파에서 잘게. 아니에요. 저희가 소파에서 자도 돼요. 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희가 더 편하게 지내야지.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지만 민수와 은지는 맛있게 먹었다.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요. 은지가 말했다. 처음으로 준호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건 것이었다. 준호는 웃었다. 그런가? 사실 자주 하지는 않아. 보통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든. 식사 후 준호는 민수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점점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다. 준호는 민수의 책가방을 확인했다. 숙제가 밀려 있었고 준호는 민수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은지는 준호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서툴지만 귀여운 그림이었다. 준호, 민수, 은지, 그리고 병원에 있는 엄마를 그린 그림이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준호가 칭찬했다. 은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다. 준호는 은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은지는 금세 잠들었다. 민수는 조금 더 오래 깨어 있었지만 결국 그도 잠들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집이 생기 있게 느껴졌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를 혼자 키우시면서 항상 희생하셨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준호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준호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네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엄마. 준호는 어머니의 지지에 감사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소파에 누웠다. 내일부터는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은지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우유였다. 민수와 은지도 일찍 일어났다. 특히 민수는 오랜만에 학교에 가게 되어 긴장한 듯했다. 학교 가는 거 걱정돼?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안 갔거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 마.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준비를 마쳤다. 준호는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은지는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했다. 민수의 학교에 도착하자 준호는 민수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가 최근에 학교를 많이 빠졌더군요. 선생님이 말했다. 네, 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임시로 돌보고 있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십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선생님은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위축된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네요.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준호가 약속했다. 민수를 교실 앞에 데려다 준 후 준호는 은지를 어린이집에 데려갔다. 은지는 처음에는 울며 준호를 붙잡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은지야, 저녁에 데리러 올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 준호가 말했다. 은지는 아직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은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선생님은 은지를 특별히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준호는 회사로 향했다. 그는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연한 시간에 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행히 팀장은 이해심 있게 수락했다. 가족이 우선이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조정해. 단,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해. 준호는 고맙다고 말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집중해서 일했지만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났다. 특히 은지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되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손 씨의 상태를 물었다. 간호사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 준호는 일을 마치고 은지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다. 은지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준호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준호 아저씨. 은지가 달려와 준호의 다리를 안았다. 잘 지냈니, 은지야? 준호가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은지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준호는 안도했다. 은지를 데리고 민수의 학교로 향했다. 민수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는 어땠어? 준호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손 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안색도 나아졌다. 엄마, 아이들이 기뻐하며 달려갔다. 손 씨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수와 은지는 각자의 하루를 신나게 이야기했다. 손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보였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준호 씨, 손 씨가 불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오랜만에 봐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정말 착해요. 민수는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아프기 전부터 민수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은지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민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은지도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손 씨는 빨리 회복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시장에 들러 장을 봤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마트에서 준호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이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준호가 물었다. 은지는 과자 코너를 가리켰고 민수는 과일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위한 재료들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준호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수는 숙제를 하고 은지는 새로 산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다. 민수야, 숙제 다 했니? 준호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했어요. 어제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풀었어요. 잘했네.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